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화요일 상장하는 APR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원 삼성증권 유심히 보세요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APR은 2월 27일 화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날인 2월 26일 월요일에도 상장이 없고 다음 날인 2월 28일에도 상장은 없습니다. 상장 일정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은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20%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정된 주식은 모두 청약되지 못했고 6.98%의 실권이 발생하였습니다. APR의 총 직원 수는 419명이고 평균 근속년 수는 2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의 1인당 배정 규모는 1인당 약 5,125만원입니다. 1인당 배정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었기에 어느 정도 실권이 발생한 것은 가만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1인당 청약 주식수는 약 191주이고 금액으로는 4,764만원입니다. 참고로 APR은 퇴사율이 43%, 입사율이 54%로 근속기간이 매우 짧고 인원 교체가 매우 심한 회사입니다. APR의 평균 연봉이 5,304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사주조합의 1인당 청약 규모는 세후 연봉보다도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다만 인력 교체가 심한 회사이기에 입사한 지 오래된 분들에게 많이 배정되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은 배정 규모가 작지 않았기에 아주 큰 악재는 아니지만 실권이 발생한 만큼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이 늘어났으므로 상장일 유통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의 청약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청약을 하였고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배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 한 주 배정 확률이 역대급으로 낮았습니다. 6.45%, 5.95%였고 비례 경쟁률 또한 높았습니다. APR 배정과 관련된 영상은 이미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배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APR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은 공모가 25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조 8,961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APR의 상장일 시가총액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상장한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상장한 회사 중 두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LS 머트리얼즈, 파두, 두산 로보틱스보다 크고 에코 머트리얼즈보다는 조금 작은 시가총액입니다. APR은 수혜측 당시 의무보유합약 신청이 29.04%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무보유합약이 평균인 250%보다 적게 배정됨에 따라 최종 의무보유합약 배정 비율은 52.21%가 되었습니다. 기간별 의무보유합약 배정을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 3개월이 단기인 15일 1개월보다는 많습니다. 의무보유합약이 배정됨에 따라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35.48%로 조금 낮아졌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6,727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최종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92.58%, 일반 청약자가 3.72%, 국내 기관이 2.34%, 해외 기관이 1.36%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해외 기관 비율이 일반 청약자 국내 기관 비율에 비하면 꽤 높은 편이긴 하지만 기존 주주 비율이 압도적인 92.58%입니다. 사실상 상장일 주가는 기존 주주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도 무려 6,228억 원입니다. APR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기존 주주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APR의 소액 주주 숫자를 살펴보면 무려 3,354명입니다. 웬만한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보다 소액 주주가 훨씬 많습니다. 소액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숫자와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R의 소액 주주 숫자가 많은 이유는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청약 당시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서는 31,000원부터 54만 5천원까지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약 이후 주가는 더 상승하여 68만 5천 원의 고점을 찍었고 63만 원으로 조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비상장 플랫폼인 서울 비상장에서도 3만 3천 원부터 56만 8천 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청약 기간 이후 현재까지 거래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여 2월 20일 69만 8천 원의 고점을 찍었고 현재는 64만 1천 원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비상장 가격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APR은 불과 몇 달 전인 2023년 12월 초까지는 10만 원대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급상승을 하여 12월 21일 공모가인 30만 원을 돌파하였고 최근에는 60만 원까지 주가가 급등한 것입니다. 다만 비상장 거래는 거래량이 매우 적습니다. 가장 많이 거래되는 증권 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공모가보다 높게 거래된 주식은 59,49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각 가능한 주식수를 고려할 때 거의 대부분의 주주들이 공모가보다 평단가가 훨씬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APR은 상장 이후 유통 물량이 급증을 합니다. 특히 1개월 뒤, 2개월 뒤 유통 물량이 급증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3월 31일 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25,000원에 의무보유 확약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수량이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PR은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없습니다. APR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상장한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상장한 종목 중 유통 물량이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파두보다도 많습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유통 물량이 적었던 우진 엔텍부터 Y바이오 로직스까지 약 30종목의 상장일 유통 물량과 비슷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은 공모가 25만 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00만 원, 하한가 60%는 15만 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100만 원 전무후무한 결과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약이 많이 진행되어 증권사를 기억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APR은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이 많아 증권사 장애를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증권의 경우 10주 청약으로 배정 못 받으신 분만 12만 9,097명입니다. 즉 실제 배정되신 분들은 4만 명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한투자증권도 청약자 수가 62만 명으로 매우 많아 보이지만 10주 청약으로 배정 못 받으신 분만 47만 4,203명입니다. 실제 배정되신 분들은 14만 명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증권사 모두 상장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경쟁률이 아주 높진 않았지만 환불일이 4일이었기에 비례수익은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37.44%가 상승한 34만 3,600원, 하나증권의 경우 30.67%가 상승한 32만 6,675원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최근 상장 종목들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초가보다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임스 이후로는 모두 상한가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최근 상한가가 잘 안 나오고 고점이 예전에 비하면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예전에 비하면 매우 높은 고점 상승률입니다. 예전 따상이 160%인 것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고점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AT의 고점이 낮아 보이지만 이는 코셈과 동시상장이었고 EAT의 상황이 좋지 않아 기대치가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도 매우 높은 고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점은 아직까지 괜찮지만 문제는 저점입니다. 포스뱅크가 상장일 고점 대비 약 180% 하락하며 매우 낮은 저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닉스도 스튜디오 삼익도 K웨더도 EAT도 코셈도 고점에 비하면 약 100%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다음 상장하는 종목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APR과 청약 일정이 겹쳤던 K웨더, EAT, 코셈은 이미 상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K웨더는 상장일 막판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시초가보다 높은 고점을 형성하였고 오후 2시 51분에는 시초가를 회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셈과 EAT의 동시상장일에는 코셈이 기대만큼 상승하지 못했고
E8가 기대보다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 모두 10시 이후 계단식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K웨더는 상장 2일차 하한가에 가까운 27.59%의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금요일 조금 부진했던 결과가 APR의 비상장 거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비상장 거래라 크게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현재 주가가 63만원인 점은 어찌되었건 100% 이상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장은 기존 주주가 너무 많기에 적정가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고점은 알 수가 없기에 시초가 손실이 아니라면 초반 적절히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상장의 주가는 기존 주주가 얼마나 매도하는지, 얼마나 빨리 매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중에는 거래량이 적기에 대량의 주식을 매도할 수 없어 상장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상장 이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고 번거로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에 생각보다 기존 주주가 많이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주주 물량만 보면 APR 청약하기는 매우 무서웠지만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동시 진행되었던 청약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렇기에 청약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교보 이베스트가 매집할 수 없는 규모의 청약입니다. 따라서 해당 증권사가 매수 상위에 보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상장은 매수 상위가 아니라 매도 상위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비상장 플랫폼은 거래와 즉시 주식을 입고시키기 위해 증권사와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주요 증권사입니다. 특히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플랫폼의 초기 증권사는 삼성증권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APR의 상장일 매도 상위에 삼성증권이 있다면 비상장으로 매입된 주식이 매물로 나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원이 나오고 삼성증권의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면 이 점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일에는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청약 배정받으신 분들 큰 수익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